이편은 장자 28편 양양편입니다. 양양. 양도할 양자의 왕이니까 왕을 양도한다죠. 그래서 이 편은 왕의 자리를 양보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편이고, 이에 관련해서 왕의 자리나 벼슬을 마다한 이야기를 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사양한 호유 이야기. 요임금이 호유한테 왕을 맡아달라고 한 얘기는 여러 곳에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자가 이렇게 왜 중복을 하느냐, 그걸 보면 대부분 3번씩 하고 있는데, 보통 정신 분석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을 설득하려면 3번 정도 지속하여 이야기하여야 한다는데, 장자의 경우에도 대개 같은 이야기를 3번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나오는 요임금의 왕위를 사양한 호유 이야기도 장자 소요유 편에도 나오고 외물편에서도 간략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번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피소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사양한 호유입니다. 요임금이 호유에게 천하를 양도하려고 했는데 호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임금은 그래서 또 자주지보에게 양보를 하려 했더니 자주지보가 말했습니다. 나를 천자로 삼고자 하니 오히려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마음의 병에 심하게 걸려 있어 그것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서 천하를 다스릴 틈이 없습니다. 이 지금 천하를 양보를 하면은 이게 권력 같은 게 다 가니까 다 좋아하고, 뭐 가면은 왕후도 여러 명 드리고 뭐 다 좋아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송나라에서 명나라를 창건한 분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명나라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천자라는 이러한 것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는 지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천하 말고 다른 일은 말할 것이 없이 오직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함이 없는 자라야만 천하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임금이 다시 천하를 자주지백에게 양도하려 하니 자주지백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침 마음의 병에 심하게 걸려 있어 그것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서 천하를 다스릴 틈이 없습니다. 비록 천하가 대단히 중요한 그릇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기중한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은 점이 도인과 속인의 차이입니다. 자,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천하를 양도하려고 하자 허유 등은 모두 병이 있어서 양도를 받지 못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진짜 병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가? 과거에 벼슬을 하기 싫으면 병이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병을 칭하여 칭병, 천하를 사양한 것이지 진짜 아파서 천하를 못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일반 독자에게 천하라는 귀중한 것을 받기 싫어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 천하보다 더 귀중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병을 칭하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임금 노릇하면 뭐하나, 내 몸 하나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왕이 계속 시해되자 도망간 왕자입니다. 월나라는 3대에 걸쳐서 임금을 시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자 수는 자기도 죽을까봐 동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는 뭐 왕이 되려고 서로 왕자들 간의 전쟁입니다. 지금 왕자들이 뭐 열댓 명씩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명도 되죠. 그래서 왕자가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처음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왕자 때.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얘기는 왕자들의 순환시대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월나라에서 임금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왕자 수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동굴까지 갔으나 왕자 수는 동굴을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나라 사람들은 쑥을 태워 동굴에 연기를 피워 나오게 해서 옥으로 장식한 임금 수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자 수는 수레의 끈을 잡고 수레에 오르면서 하늘 우러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임금자리여, 그냥 나를 내버려 둘 수 없는가? 이 사람은 뭐 임금 하기 싫어도 임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왕자 수는 사실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군주의 환난을 싫어했던 겁니다. 왕자가 왕이 되면 막 싸움을 하고 왕을 갖다가 시해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싫어했던 것이죠. 왕자 수와 같은 사람은 나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장자는 지속적으로 벼슬이나 왕의 자리에 대한 혐오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에는 왕이라는 것이 별것 없는 자리라는 것을 독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군주라는 자리가 쟁탈전으로 자꾸 죽임을 당하는 자리라서 도망간 이야기는 현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강조하기 위한 복선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유교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왕이 자리라는 것이 서로 죽이고 죽는 권력 쟁탈전의 자리고 이런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교죠. 유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왕이 시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왕이 성인이냐 아니냐 일개 어떤 뭐 일개 그냥 그 왕이냐 하는 거는 그거는 평가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왕을 시해한 것은 군주를 시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자공을 꾸짖는 원원입니다. 자, 원원이 노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집은 너무 작고 지붕은 잡초로 이어졌으며 문도 완전치 않은데 뽕나무 가지를 깎아 기둥으로 삼고 밑빠진 항아리를 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비가 새어 아랫바닥은 축축한데 원원은 가운데 앉아서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큰 수레를 타고 멋진 흰색 겉옷을 입고 찾아왔는데 큰 수레가 뒷골목에 들어올 수 없어서 자공은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원원은 나무 껍질로 만든 갓을 쓰고 뒤꿈치 없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문에 나가 마중하였습니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아, 원원 그대는 어찌 이렇게 병들어 보이십니까? 자, 병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병들어 보인다고 하니 사람을 처음 만나서 하니까 원원이 약간 뭐 그렇겠죠. 그래서 원원이 대답하기를 제가 듣기로 돈이 없는 것은 가난입니다. 도를 배우고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병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거지 왜 병들어 보여? 도를 배우고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병든 거랍니다. 저는 가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병든 것은 아닙니다. 자공한테 한 방 친 겁니다. 이에 자공이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자 원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명성을 얻기를 바라면서 행동하고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 학문을 하며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인의를 내걸고 나쁜 짓을 자행하고 큰 수레로 자신을 꾸미는 짓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다시. 돈이 없는 것은 가난이지만 도를 배우고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면 병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은 가난이고 도를 배우고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공자의 제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자나 아내와 같은 공자의 제자를 등장시켜 중원을 사용하는 장자 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있다고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병든 거 이걸 뭐냐면 내가 병든 게 아니고 자공 바로 당신이 병든 것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배우고서도 그걸 도를 배우고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공이 큰 수레를 타는 것이 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공이 이렇게 큰 수레를 타고 와서 폼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도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벼슬을 마다한 아내를 칭찬하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내야, 이리 오너라. 너는 가난하고 거처가 비루하니 어디 벼슬자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곽 밖에 조그마한 밭대기가 있는데 좋기 죽 정도는 먹을 수 있으며 또 성곽 안에 있는 밭대기로는 삼배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검은 고를 타면서 즐기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배운 도로 좋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주 그냥 도가의 어떤 느낌을 주는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호련히 얼굴빛을 바꾸고서 말했습니다. 너희 뜻이 정말 좋다. 내가 듣건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관계로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얻는 것을 살펴 아는 사람은 외물을 잃어버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면에서 잘 닦여진 사람은 지위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오래전부터 외워왔는데 이제 너희 말을 듣고 비로소 그 말을 실천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다. 이게 공자가 배웠다는 거죠. 한수 저 아내한테 아내를 칭찬하면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공자가 궁지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궁지에 빠져 7일이나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얼굴색이 안 좋았지만 방 안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나무를 캐던 공자의 제자 아내에게 다른 제자인 자로와 자공이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노나라에서 2번이나 쫓겨나셨고 위나라에서는 자치가 지워졌으며 송나라에서는 나무 밑에 깔릴 뻔하셨고
이번에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포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은 죽인다 해도 죄를 받지 않으며 선생님을 욕보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선생님께서는 노래 부르고 검은고를 타시면서 조금 더 그 음악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아내 자로와 자공이 아내에게 얘기한 겁니다. 공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를 들어가 공자에게 말했더니 공자는 타던 검은고를 앞에다 밀어놓고 크게 탄식하면서 말했다. 자로와 자공은 소인이로구나. 가서 불러오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해주겠다. 자, 자로와 자공이 들어왔는데 자로가 말했습니다. 지금 공군한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군자는 도가 통한다는 것, 통하는 것을 통한다고 하고 도가 막히는 것을 공궁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인의의 도를 품고 있지만 다만 난세의 재난을 만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어째서 공금함이 되겠는가? 도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면으로 반성하여 도에 막힘이 없으면 도에 막힘이 없으면 위난을 당해서도 그 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겨울 추위가 와서 서리와 눈이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추위를 견디며 무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겨울이 막 돼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면은 깔끔하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겨울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무성하게 있는 소나무 잣나무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제나라 황공이 진나라 문공의 일이나 월나라 왕 구천의 폐업은 회계산에서 패배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겪고 있는 재난은 나에겐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공자가 한 것입니다. 공자는 말을 마치자 조용히 검은고를 끌어다 놓고 다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자 자로가 씩씩한 모습으로 방패를 손에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이처럼 높고 땅이 이처럼 깊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자로와 자공이 공자의 이 어떤 궁지 빠진 이야기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에 핵심을 다시 보겠습니다. 겨울 추위가 와서 서리와 눈이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추위를 견디며 무성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나무. 이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소나무 그림도 이겁니다. 겨울 추위가 와서 서리와 눈이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추위를 견디며 무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나라 문공이나 월나라 왕 구천의 폐업은 회계산에서 패배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 겪고 있는 재난은 나에게 오히려 다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를 얻은 사람은 비록 공공하더라도 즐거워했으며 통하더라도 또한 즐거워했으니 그들이 정말 즐거워한 것은 공공과 통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와 덕이 나에게 얻어지면 곧 궁이니 통이니 하는 것은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자연의 변화와 같은 정도의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허유가 북쪽에 숨어 살면서 즐거워하였으며 주나라 왕족 공백은 공수산에 숨어 지내면서 스스로 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공백, 공수산입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왕과 주공의 기이한 행동과 배기와 숙제입니다.
옛날 주나라 때 선비 두 사람이 고죽이라는 곳에 고죽입니다. 고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형이 백이이고 형이 백이이고 동생이 숙제입니다. 백이 숙제죠.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으니 주나라 문왕이 돌을 체득한 것 같다고 하니 어디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기산의 남쪽 기양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왕은 이미 죽었어요. 죽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동생 주공단으로 하여금 이들을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동생 주공단이죠. 그럼 무왕이 주왕을 죽인 거죠. 이제 문왕 아들 무왕이 죽이고 나서 그 무왕이 병에 걸려서 시들시들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무왕이 자기 동생 주공단이죠. 주공단 우리 주역의 효사를 만들었다는 주공단입니다. 이들을 만나보게 하였는데 주공단은 이들을 보고서 녹봉은 2등으로 관직은 1등으로 주겠소라고 하여 소를 잡아 그 피를 발라 맹세한 후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잊을 수 없는 약속이야. 녹봉은 2등으로 관직은 1등으로 주겠소 하는 거죠. 자, 백이와 숙제는 서로 바라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기이한 행동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가 아니다. 옛날에 신농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사시 제사에는 공경을 다할 뿐 기쁨을 기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하면은 충과 신의로 다스렸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며 같이 즐거워하면서 정치를 했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다스려서 남의 실패를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자기의 신분을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좋은 때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주나라는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보고서 갑자기 선정을 베푸며 모략을 숭상하고 뇌물을 바치고 군대를 믿고 무력으로 지키며 소를 잡아 그 피로 맹세하여 사람들의 신의를 지키도록 하라.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만큼 신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행동을 선전하여 백성을 기쁘게 하여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정벌하여 이익을 요구하니 이것은 어리지러운 정치의 빌미로 하여 복종과 바꾸는 것일 뿐이다. 백이숙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들으니 백이숙제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치세 때는 자기 임무를 피하지 않았고 난세를 만나서는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천하는 암흑의 시대가 돼 주공단에 무왕이 이제 주왕을 죽이고 이렇게 그 주공단으로 하여금 이제 수렴청정을 하도록 했죠. 그럴 때에 이게 그 암흑의 시대란 얘기예요. 지금 주나라의 덕이처럼 쇠약하다니 우리가 이런 주나라 왕조 아래 나란히 살아서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주나라 세상에서 피하여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이숙제 이 두 사람은 북쪽 수양산에 들어가 산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재산과 지위에 대해 만약 그만둘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개와 의리를 고상하게 행하고 덕행을 높이 닦으며 스스로의 높은 뜻을 즐기면서 세속을 일삼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절제와 의리입니다. 자, 이거 유명한 백이숙제 얘기죠. 장자는 백이숙제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백이숙제를 덕행이 높은 의리와 절제가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지만 주공단이라든가 무왕이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는 주나라 무왕과 무왕의 동생 주공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나라 문왕과 무왕은 육에서 성인으로 신봉되고 또 그 동생 무왕 동생 주공다는 그 마찬가지로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백이숙제 2까지 해서 이번 양양 왕을 양도한다는 양양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